실례합니다, 부인.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올리버 부인은 친구 집 베란다에서 에르큐 푸아로가 오는지 밖을 내다보던 참이었다. 지금쯤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자가 깨끗한 면장갑을 끼고 양손을 초조하게 꼬며 서 있었다. 저요. 물음표를 붙인 어조로 올리버 부인이 대꾸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리버 부인은 재촉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이리도 걱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작가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범죄나 살인 이야기를 주로 쓰신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올리버 부인은 호기심이 생겼다. 사인을 해달라고 말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전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인께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앉으세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올리버 부인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니 부인인 건 분명했다. 올리버 부인은 이 여자가 원래 하려던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부인은 앉아서도 계속 장갑을 낀 손을 꼬고 있었다.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이야기에 물꼬를 트려고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네, 조언이 필요한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부인은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알겠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보고 도무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올리버 부인은 이렇게 하나마나 한 말로라도 자신감을 복돋워 주고 싶었다. 그 말씀은 헬로윈 파티 때 있었던 일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동네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줄 알고 있었던 일이 이제 보니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가요? 더 강하게 물음표를 달면서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성함도 안 여쭤봤네요. 올리버 부인이 덧붙였다. 리먼 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청소를 거들어주러 다니지요. 5년 전 남편이 죽은 뒤로 줄곧 그 일을 해왔어요. 웨스턴 대령과 그 부인이 쿼리하우스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 주인이었던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밑에서 일했답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우들레이 커먼에는 이번에 처음 온 거랍니다.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소문 같은 건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 와서 몇 가지 들은 게 있어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법 문제만 나오면 늘 마음을 졸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들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도 하기 싫어요. 법적인 문제는 경찰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마 그렇겠지요. 올리버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유언, 뭐라더라? 보증서 그 비슷한 단어였는데. 하여튼 그 문서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이 떠돌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유언 보충서 말인가요?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유언 보충서를 만들어 자신을 돌봐주던 외국인 아가씨에게 전 재산을 남겼죠. 그런데 이 마을에는 부인의 친척이 살고 있었고 어쨌든 부인은 그들 곁에서 살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런 처사는 정말 놀랄 일이었죠. 부인은 그 친척들, 특히 조카 드레이크 씨에게는 각별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며 놀랐죠. 그러다 변호사들이 뭔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그 유언 보충서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 오페어 아가씨가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고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드레이크 부인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할 거라고 했고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들이 유언 보충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그 일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거로군요. 올리버 부인이 기운을 북돋워주듯 말했다. 나쁜 뜻은 없었어요. 리먼 부인이 말했다. 지난날 올리버 부인이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희미하게 흐느끼는 목소리였다. 올리버 부인은 리먼 부인이 믿을 수 없는 여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는 염탐꾼인지도 몰랐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은 부인 같은 분께 털어놓는 거예요. 전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동안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밑에서 일한 저로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올리버 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제가 만약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자백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군요. 이해해요. 계속하세요. 그 유언 보충서에 관한 일이로군요. 올리버 부인이 대꾸했다. 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몸이 별로 좋지 않던 날이었는데 부인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정원이를 거들고 장작을 나르거나 석탄 반입 같은 일을 하는 젊은 짐을 말이에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있더군요. 부인은 우리 모두 올가양이라고 부르는 그 외국인 아가씨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런 일에 관여하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 있으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올가양이 방에서 나가자 부인이 우리더러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이건 내 유언장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맨 위에 앞지가 되어 있었고 아래는 아주 깨끗했어요. 부인은 이렇게 말했죠. 이 종이에 내가 뭔가를 쓸 테니 내가 쓴 글과 마지막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 증인이 되어줬으면 해요. 그러고 나서 부인은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늘 긁히는 소리가 나는 펜을 썼어요. 바이로 같은 건 쓰지 않았죠. 두세 주 가량 쓰더니 서명한 뒤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자, 리먼 부인, 여기에 부인 이름을 쓰세요. 부인 이름하고 주소를. 그리고 짐에게는 그 밑에 자네 이름과 자네 주소를 쓰게. 거기,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을 쓰고 서명한 것을 보았고 직접 서명도 한 거예요. 이제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말했죠. 이제 됐어요.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는 방에서 나갔어요. 그때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막 방을 나가면서 고개를 돌릴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문이 항상 꽉 닫히지 않았거든요. 찰칵 소리가 나려면 한 번 더 당겨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고 했던 건데 정말로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올리버 부인이 미적지근하게 말했다. 부인은 관절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부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가서 책 한 권을 꺼내 방금 서명한 그 종이 같은 봉투를 그 속에 넣는 거예요. 맨 아래 칸에 있던 커다란 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다시 꽂았고요. 정말 저는 그걸 두 번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물론 적어도 저는 리먼 부인이 말을 멈췄다. 올리버 부인은 그녀의 장기인 직관을 발휘했다. 하지만 부인은 기다릴 수 없었군요. 그 모든 일이.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뭔가에 서명했다면 그게 뭔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럼요. 인지상정이죠. 올리버 부인은 리먼 부인이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차를 몰고 매드체스터에 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부인의 침실을 정리했어요. 부인은 쉬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침실 겸 거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에 서명을 했을 때는 그게 뭔지 알아야 해. 할부로 물건을 살 때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쇄된 작은 글자까지 읽어봐야 한다고요. 이번 경우는 6필이었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짓도 아닌데 뭐 어떠냐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훔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서명을 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책상을 살펴보았어요. 어쨌든 먼지는 털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책을 발견했어요. 책장 맨 아래 칸에 있었어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낡은 책이었어요. 책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마침 책 제목이 무엇이든 찾아보세요였어요. 그때는 그 제목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제 말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겠네요. 그래서 부인은 서류를 꺼내 읽어보셨군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서류가 있었어요. 그건 분명 법률 문서였어요. 마지막 장에는 전날 아침 부인이 쓴 글이 있었어요. 부인이 긁히는 소리가 나는 새 펜으로 새로 쓴 글이었어요. 부인의 글씨는 읽기 좀 힘든 편이었지만 알아볼 수는 있을 정도였어요.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이제 올리버 부인의 호기심은 이전에 리먼 부인이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정확한 용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유언 보충서에 관한 것이었어요. 투병 생활을 하는 자신을 친절하게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부인의 유언장에 언급된 유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재산을 올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성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S. 세미노프 그 비슷한 걸로 시작되는 이름이었어요. 그 밑에 부인의 서명과 제 서명, 그리고 짐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루엘리 스마이스 부인이 누군가 자기 물건에 손댔다는 걸 눈치챘까봐 곧바로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랄 일이더군요. 루엘리 스마이스 부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는 누구나 아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재산을 갖게 된 그 외국인 아가씨는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얻은 셈이었죠. 부인의 남편이 조선업을 하기 때문에 부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고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부자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저는 올가 양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 까다롭게 굴었고 성질도 꽤 사나운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루엘리 스마이스 부인한테는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굴었죠. 스스로 조심하면서 잘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건 그 모든 재산이 부인의 친척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었죠. 아마도 부인이 친척들과 다투고 홧김에 그런 모양인데 화가 가라앉으면 이걸 찢어버리고 유언장이나 유언 보충서를 새로 쓸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게 다였으니까 저는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은 뒤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언장을 둘러싸고 소동이 불거지면서 유언 보충서는 누군가 위조한 것이고 루엘리 스마이스 부인이 그걸 썼을 리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유언 보충서를 쓴 건 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을 태우고 있죠. 저는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도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변호사들도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말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외국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었고 그 아가씨가 잘난 척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저는 그저 이 모든 게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아가씨는 부인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가씨가 부인의 돈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아무 일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랬던 게 변호사들이 소송을 포기했거든요. 그 일은 법정까지 가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올가 양은 도망가 버렸어요. 유럽 어딘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갔겠죠. 그래서인지 그 일은 그 아가씨가 뭔가 마술을 부린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아가씨가 부인을 협박해서 그렇게 쓰게 한 걸 거예요. 누가 알아요? 우리 조카 중에 의사가 될 아이가 있는데 최면술로 온갖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더군요. 아마 그 아가씨도 부인에게 최면을 걸었을 거예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죽은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리고 그 일로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네,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 올가 양이 돈을 갖고 도망갈 가능성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아무런... 하지만 지금은 아닌가요?
그 끔찍한 죽음 때문이죠. 사과 같은 양동이의 머리를 쳐박고 죽은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살인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보았거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혼자 재산을 독차지할 줄 알았던 올가 양이 부인을 살해한 뒤 변호사며 경찰들이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자 놀라 도망가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데 부인이라면 법조계에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도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 말이에요. 저는 그저 책상에 있는 먼지를 털었고 그 서류가 그냥 어떤 책 속에 들어있었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정황은 그랬다는 거죠. 부인은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유언 보충서를 쓰는 걸 봤고 직접 서명하는 것도 봤으며 부인과 짐이라는 사람 둘 다 각자 거기에 서명했다는 거죠. 맞아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서명하는 걸 부인이 직접 보셨다면 그건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직접 쓰는 걸 부인이 보셨다면 말이에요. 부인이 직접 쓰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짐도 같은 말을 할 텐데 공교롭게도 호주에 가고 여기 없네요. 떠난 지 1년이 넘었고 그가 사는 곳 주소도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도 이곳 출신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인은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말씀해주세요.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유언장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다고요. 리먼 부인이라고 하셨죠? 세례명은 뭔가요? 해리엇이에요. 해리엇 리먼. 그리고 짐이라는 사람은 성이 뭐죠? 글쎄요. 뭐더라? 젠킨스. 맞아요. 제임스 젠킨스였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만약 올가 양이 그랬다면, 그러니까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을 죽였다면, 그리고 그 광경을 어린 조이스가 봤다면, 올가 양은 이만저만 의기양양한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변호사들에게 듣고 나서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올가 양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제 생각에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의 대리 변호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네요. 훌륭한 변호사라면 부인의 감정과 진위를 제대로 이해해 줄 거예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세상 물정에 밝으신 부인이 저 대신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제가 절대 뭔가 부정하는 짓을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좀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부인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게다가 충분히 그럴만하고요. 그렇다면 부인이 저를 위해 먼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말쑥한 차림으로 정원을 걸어오는 사람을 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부인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리먼 부인은 일어서더니 그동안 속이 탄 나머지 벨벳 비틀어 꼬던 면장갑을 바로 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히 나가버렸다. 올리버 부인은 푸아로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리 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발이 너무 아파서요. 그런 형편없는 에나멜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그러죠. 자, 앉아요. 여기 온 이유를 먼저 말해주면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줄게요. 푸아로는 앉아서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다. 훨씬 낫군. 신발을 벗어요. 발을 좀 쉬게 하라고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푸아로는 당황한 듯 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어때요? 그리고 주디스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이런 말 해도 괜찮다면 영국에서는 제발 그 에나멜 구두 좀 신지 말아요.
괜찮은 스웨이드 신발을 신는 건 어때요? 아니면 요즘 젊은 남자들이 신는 신발은요? 신고 벗기도 편하고 무슨 특별한 공정으로 처리해서 닦을 필요도 없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군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새로 고안된 제품이죠.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조금도요. 푸아로가 딱 잘라 말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깔끔한 것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냐 보다 옷과 수염이 어떻게 보이고 무엇을 입느냐만 신경 쓰죠. 편안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50살만 넘으면 우선 편안한 것 말고 달리 중요한 게 없답니다. 얼마 전에 산 것이 분명한 탁자 위에 놓인 꾸러미 하나를 풀면서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친애하는 부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그러는 편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 고생할 텐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올리버 부인은 종이 가방에서 뚜껑이 화려한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뚜껑을 열어 안에 든 것을 조금 덜어 입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핥은 뒤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닦으면서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끈적끈적하군요. 이제 사과는 안 먹나요? 항상 사과 봉지를 들고 있거나 사과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 봉지가 찢어져 사과가 길바닥에 뒹구는 모습만 봤는데. 말했잖아요. 사과는 2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고요. 정말 싫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먹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사과를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게 뭡니까? 푸아로는 종려나무 그림이 그려진 화려한 뚜껑을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었다. 튀니지산 대추야자. 아, 이제는 대추야자로군요. 그래요. 대추야자예요. 올리버 부인은 대추야자를 하나 더 입에 넣고 씨를 발라내 덤불에 던져버리고는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대추야자라, 대단하군요. 대추야자 먹는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대추야자는 흔히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닙니다. 대추야자를 먹는 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부인이 대추야자라는 말을 한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부인은 늘 내가 가야 할 길이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분이죠. 대추야자라. 지금까지 나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영어로 대추야자와 날짜는 데이트로 철자가 같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하고 날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이렇다 할 만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지 겨우 닷새밖에 안 됐다고요. 그 사건은 나흘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과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오늘과 통합되지만 어제나 지난달이나 작년에 존재했던 과거 말이요. 현재는 거의 언제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1년, 2년, 아마 3년 전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한 아이가 그걸 목격했고요. 그 아이가 죽은 건 지금 과거에 묻힌 어느 특정한 날짜에 살인을 목격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않소?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정신 이상자가 물장난을 한답시고 사람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그대로 눌러버렸는지도 모르고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파티 때 즐긴 놀이라고 할 수 있죠. 부인이 그런 믿음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닐 텐데요. 그래요. 아니죠. 나는 직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직감을 싫어하고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부인이 옳은 겁니다. 직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원인을 알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낸 다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나요? 사실을 알아냈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날짜별로 각각의 장소에 닻을 내리게 될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없나요?
조이스 레이노즈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을 목격했다는 말 말이죠. 그 애가 그 말을 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조이스는 그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조이스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사실을 수집한 결과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앞으로 나가는 대신 뒤로 물러나기로 한 것처럼 들리는군요. 모든 사건들은 일치해야 합니다. 위조를 예를 들어보죠. 위조라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인 오페어걸이 과부의 백만장자인 노부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나머지 그녀가 오페어걸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유언 보충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조한 건 오페어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달리 누가 그런 짓을 했겠어요? 이 마을에는 위조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한때 위조죄로 기소되었지만 초범이고 또 정상 참작으로 쉽게 풀려났죠. 새로운 인물인가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부인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었거든요. 그래요. 언제 죽었죠? 2년 전쯤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는 위조해 본 적이 있고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소한 여자 문제로 질투와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어느 날 밤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각각의 사건들이 생각보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난 도무지...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나도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날짜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특정한 날짜에 일어난 사건,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들이 했던 일 같은 거 말입니다. 모두 그 외국인 아가씨가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걸로 득을 볼 사람은 그 아가씨였으니까요. 잠깐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요. 올리버 부인은 한숨을 쉬고 대추 야자를 또 하나 꺼냈다. 런던으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계속 계실 겁니까? 내일 모레 갈 거예요. 더 머물 수 없어요. 일이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말해보세요. 요 근래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어딘지 기억이 안 나지만 부인 아파트에 손님이 묵을 만한 방이 있나요? 나는 절대 그런 방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런던에 공짜로 재워줄 손님용 침실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건 고생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친구는 물론이고 아는 사람이나 사돈의 팔촌까지 편지를 보내 하룻밤 제어만 달라고 하지요. 난 싫어요. 그 많은 이불이며 빨래며 베갯잎은 어떻게 하고 또 아침 일찍 차를 타주고 식사까지 마련해줘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래서 나는 남는 방이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와서 자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요. 나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런다던가요? 정말 현명하신 겁니다. 그나저나 그건 왜 묻는 거죠? 그래도 필요하면 한두 명쯤은 재워줄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굴 재워달라고 하시게요? 푸아로 씨 당신은 아닐 거고 멋진 아파트가 있잖아요. 초현대식에 매우 추상적으로 모든 게 네모 반듯한 집 말이에요. 신중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가 또 죽을 수도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요? 이해할 수 없군요. 친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아느냐고요? 잘 알지는 못해요. 여행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고 습관처럼 같이 붙어 다니게 됐죠. 그녀에게는 흥미를 끄는 뭔가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책에 친구 이야기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난 그런 말 딱 질색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책에 쓰지 않는다고요. 가끔 쓰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연히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는 사람 이야기를 쓰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건 맞아요. 푸아로 씬 가끔씩 정말 귀신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뚱뚱한 여자가 건포도빵을 먹으며 앉아있는 걸 봤다고 하죠. 빵을 먹는 그 여자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걸 전화 내용을 생각하고 있거나 편지를 쓰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구두와 치마와 모자를 관찰하고 나이도 짐작해보고 결혼 반지를 꼈는지 같은 걸 살펴보지요. 그러고 나서 버스에서 내려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카나비 부인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지요. 어느 마을에서 정말 이상한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던 카나비 부인은 그 마을의 페스트리 가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고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들리는 말로는 죽었다고 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누군가를 떠올렸던 거죠. 이런... 올리버 부인이 말을 멈추고 숨을 쉬었다. 그건 사실이에요. 런던을 떠나기 직전 버스에서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머릿속에서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풀리더라고요. 곧 줄거리 전체가 나올 거예요. 전체적인 사건의 순서, 그녀가 돌이켜 생각할 이야기, 그로 인해 그녀가 위험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될지 같은 거요. 이름도 지어놨어요. 콘스탄스 카나비. 이야기를 망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다른 버스에서 또 만나거나 그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그 여자가 내게 말을 걸거나 아니면 그 여자에 대해 내가 뭔가 다른 점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게 틀어져요. 그건 그렇죠. 이야기는 부인이 만드는 거고 인물도 부인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 여자는 부인의 자식이죠. 부인이 그 여자를 만들었고 알기 시작했고 그녀의 감정이 어떤지 사는 곳은 어디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실상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요. 당신이 주디스에 대해 말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많이 어울렸고 여기저기 함께 다녔지만 주디스에 대해 특별히 많은 걸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주디스는 과부이고 당신도 만난 적이 있는 미랜더 하나만 남기고 남편이 죽은 뒤 힘들게 살고 있죠. 그리고 주디스와 미랜더에 대한 내 감정이 우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중요한 존재이기라도 한 것 같은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이기라도 한 듯한 감정이에요. 그게 어떤 드라마인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내게 말해주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그들이 이런 드라마에 등장했으면 하는 드라마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들은 아리아드네 올리버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후보작의 주인공으로 낙점되겠군요. 어떨 때 당신은 꼭 짐승 같아요. 말을 너무 막 한다니까요. 그런 것 같다고요. 올리버 부인은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건 아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뿐이요. 그래서 나더러 주디스와 미랜더를 런던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란 말인가요? 아직은 아니요. 내 하찮은 생각들 중 하나가 옳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푸아로가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하찮은 생각들이라. 당신한테 전해줄 소식이 있어요. 오,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군요. 너무 확신하지는 말아요. 당신의 생각을 뒤집을지도 모르는 소식이니까. 당신이 그토록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녔던 위조가 사실은 위조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요? 앱 존스 스마이스 부인은 이름이 뭐건 간에 하여튼 그 노부인은 자신의 유언장에 대한 보충서를 만들어 전 재산을 그 오페어걸에게 남겼는데 두 명이 부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보았고 서로 보는 앞에서 자신들도 서명했다더군요. 그러니 위조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워요.
리먼 부인이라. 이름을 받아 적으며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해리언 리먼.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의 이름은 제임스 젠킨스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호주로 가버린 것밖에 모른대요. 그리고 올가 세미노프 양은 체코슬로바키아인지 어딘지 하여튼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고요. 그러고 보니 모두 어딘가로 가버렸네요. 그 리먼 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모조리 꾸며낸 이야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무언가에 서명을 했고 그 뒤 그게 무언지 궁금했고 그래서 자신이 서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첫 번째 기회를 잡은 거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노부인의 삐뚤빼뚤한 필체는 읽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유언장이나 유언 보충서와 관련해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읽었던 알아보기 힘든 글이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진본이라. 하지만 위조된 유언 보충서도 있었죠. 누가 그러던가요? 변호사들이요. 아마 위조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변호사들은 그런 일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필적 감정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재판까지 준비한 상태였소. 아,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뭐가 쉽다는 거죠? 무슨 일 말이요? 그야 물론 다음 날이나 며칠 뒤, 그것도 아니면 일주일쯤 지난 뒤에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헌신적인 오페어걸과 다퉜거나 아니면 조카인 휴고나 그 아내인 로이나와 감격적으로 화해한 다음 유언장을 찢어버렸거나 아니면 유언 보충서 내용을 지워버렸거나 아예 모조리 태워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죽은 뒤 그 오페어걸은 부인과 증인 2명의 필체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흉내내 대략 비슷한 용어를 동원해 유언 보충서를 새로 쓰고 서명했겠죠. 오페어걸은 리먼 부인의 필체를 잘 알고 있었겠지요. 유언장에 증인을 선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 카드나 그와 비슷한 데 나와 있는 대로 베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위조하지 못했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친애하는 부인. 주디스 버틀러의 전화지만 쓰세요. 버틀러 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아, 머리하러 갔어요. 미랜더는 산책 나갔고요. 그냥 쓰세요. 거기 창문 너머 방에 있어요. 푸아로는 방에 들어갔다가 10분쯤 뒤 돌아왔다. 그래, 뭘 하셨나요? 플러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려줄 게 있소. 검인을 위해 작성된 그 위조 보충서의 증인은 해리언 리먼이 아니에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밑에서 일했고 얼마 전에 죽은 메리 도어티였다는 거요. 또 다른 증인은 리먼 부인이 말한 호주로 떠난 제임스 젠킨스였고요. 따라서 위조 보충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진짜 보충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봐요, 푸아로 씨.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어요. 위조가 너무 많아요. 에르큐 푸아로가 동의했다. 아마 진보는 아직도 쿼리하우스 서재에 무엇이든 찾아보세요라는 책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죽은 뒤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나 그림 몇 점을 제외하고는 그 집에 있던 가재도구를 전부 팔아치운 것으로 알고 있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든 찾아보세요 같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이죠. 우리 할머니도 한 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법률 정보에서부터 조리법, 리넨에 묻은 얼룩 빼는 법, 피부가 상하지 않는 분 만드는 법 등 별의 게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요. 그런 책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물론이죠. 피곤한 발을 회복하는 법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에르큐일 푸아로가 대답했다. 그런 정보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편하게 막 신는 신발을 사는 게 어때요? 부인,
난 깔끔해 보이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신발이나 신고 다니면서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요. 아무튼 난 지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방금 리먼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갔다는 건가요? 항상 있는 일이요. 누군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 그녀에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계속하시오. 계속해봐요. 정말 좋은 말들이군요. 내 생각에는 여느 부유한 여자들처럼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도 유언장을 즐겨 쓴 것 같아요. 사는 동안 유언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주었다가 다음에는 저 사람한테 주는 식으로요. 이리저리 바꾸는 거죠. 드레이크 씨 부부도 어쨌든 부자니까요. 나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그들에게 늘 꽤 많은 유산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리먼 부인이 증언하고 위조 보충서에 쓰인 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과연 올가라는 아가씨에게 물려줬을지는 의문이에요. 그 아가씨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군요. 매우 성공적으로 종적을 감춘 건 분명해요. 올리버 부인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 아가씨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어떻게요? 곧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요. 여기서 계속 정보를 캐러 다녔잖아요. 이곳만이 아니요. 나를 위해 영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정보를 구해주는 요원이 런던에 있어요. 헤르체 고비나에서 곧 소식이 날아올 거요. 그 아가씨가 그곳으로 돌아갔는지 알아보는 건가요? 그것도 알게 되겠지만 다른 정보를 구해보려고요. 영국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에 대해 언급한 편지들 말이요. 그 학교 교사는 어때요?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어떤 교사 말이요? 목이 졸려 죽은 사람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휘테커가 말해줬다면서요. 난 엘리자베스 휘테커 양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피곤한 성격이죠. 하지만 똑똑한 건 분명해요. 올리버 부인이 어렴풋이 덧붙였다. 휘테커 양이라면 살인을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다른 교사를 목 졸라 죽이는 건 말이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파헤쳐봐야죠. 늘 그랬듯이 부인의 직관을 믿겠습니다. 올리버 부인은 생각에 잠겨 대추 야자 하나를 입에 넣었다.